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교가 그 명상 좌선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알지만 데이터 나온 거 보면 벌써 그 데이터가 벌써 4년 전 데이터인가 5년 전 데이터인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좌선을 안 해요. 명상을 안 해요. 4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 10 몇 프로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요.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예,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가. 근데, 불교 신자들은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앉지도 않아요. 4점 몇 프로더라니까, 4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가 3위로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죠.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안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집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중에 위에서 뱅뱅 떠가지고 저 밑에 꽁이 있으면 꽁 잡는 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뱅뱅 돌고 있다고. 꽁이 내려가서 매를 차고 가야지 매라고 할 수 있지. 매는 이렇게 잡는 것이다. 1번, 2번 이렇게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게 매냐? 이름뿐인 매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뿐인 수행을 할 것인가 진짜 수행을 할 거냐 그건 본인한테 달린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같이 합시다 자꾸 하니까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21일 정진입니다. 21일 동안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21일이면 지금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1년 12달에 21일씩 12달을 하면 벌써 100몇십 일을 하는데 그걸 5년을 하면 지금 며칠을 한 겁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자, 페이지 오늘 151쪽입니다. 이게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그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 묘진여성입니다. 열애장 묘진여성이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입니다. 여기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뭐야? 눈은 자체성이 없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색은 빛깔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빛깔도 소리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할 것이다. 우리 이거 알고 있거든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다. 알고 있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걸 딱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12처의 정체를 밝히자인데 12처라는 것은 안근과 색진 그 다음에 이근과 성진, 비근과 향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안근과 색진은 제일 뒤에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12처에서 저번에 이근과 성진을 했는데 이근이 뭐죠? 귀죠? 귀. 이근이라는 게 귀입니다. 귀에 해당되는 것이 소리거든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진이라고 합니다. 진이 그 띠끌진자거든요. 그래서 귀와 소리는 허망하다. 이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알고 있어요. 뭐야? 귀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소리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런데 소리가 어디서 나니니? 청각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니? 그거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우리 그거 알고 있다니. 바로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비근과 향진은 허망하다.
자, 그거 저기 각성거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151쪽입니다. 아나나 내가 또 향로에 피운 전단 향내를 맡아보아라. 이 향을 하나만 틔워도 신라벌성의 40리 안에서는 모두 향내를 맡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내가 전단나무에서 나느냐? 너희 코에서 나느냐? 허공에서 생기느냐? 아나나 만일 이 향내가 너희 코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땅히 코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코가 전단이 아니거늘 어떻게 코 속의 전단의 향기가 있다고 하겠느냐? 또 네가 향내를 맡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코 속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만약 향내가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항상 하니 향내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향로에다 전단나무를 태워야만 향내가 생기느냐? 만약 향내가 전단나무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향나무를 태워서 연기가 되었으니 코로 냄새를 맡을 적에는 마땅히 연기가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연기가 공중에서 날아가서 멀리 퍼지기도 전에 어찌하여 40리 안에서 그 향내를 맡게 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향과 기와 냄새를 맡는 후문이 모두 처소가 없으니 냄새 맡는 후문과 향의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뭐라는 거지요? 전부 이 비근과 향진이 모두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향을 피우면 향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향 냄새 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향 냄새가 본래 그 향 냄새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향 냄새가.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라이터를 탁 켭니다. 그죠? 라이터를 탁 켜면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근데 라이터 그 라이터의 기름이나 이게 탁 눌리는 돌 거기서 저기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저기 거기 기름이 땡겨 올라와서 가스가 땡겨 올라와서 불이 붙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인연이 없으면 불이 안 납니다. 물론 산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라이터를 여기에서 켜도 불이 일어나고, 부산에 가서도 켜도 불이 일어나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켜도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면 우주 어느 곳에서나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온 허공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김광년보살님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여건이 있어도 불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불 끌 때 탁 덮어버리는 건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생기면 지금 미국에서 막 불나는 것도 뭐 발화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건조하면 나무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서 막 산불 나고 이러거든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인연과 조건만 가지면 이 허공 중에 어느 곳에서나 불이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만 있으면. 불이라는 게 뭐예요? 모습이시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온통 불의 성품이다 해도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내 몸뚱이 성품이다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그거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금과 향진이 있는데, 자, 아나나, 향로에서 피운 전단향례를, 그 전단향이 굉장히 냄새가, 그 인도에서 사가지고 온 향을 맡아보면, 진짜 진해요. 그지? 진짜 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 향 좀 다르고, 한국 향 다르고, 이게 나라마다 향이 다 다르다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하는 냄새가 다 다른가 봐요. 그 인연과 조건. 부처님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모양을 가서 보면, 절에 가서 보면요. 전단 향례를 맡아봐라. 이 향을 하나만 피워도 신라벌성의 40리 안에서는 모두 향례를 맡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내가, 이 향 냄새가 전단나무에서 나느냐, 니 코에서 나느냐, 허공에서 나느냐. 예, 알아볼만 하지요. 소리가 나는데, 지금 청각 현상이 있는데, 소리가 내 혀에서 나니? 안 그러면은 내 귀에서 나느냐? 안 그러면 허공에서 나느냐? 그런 거지요. 뭐 이렇게 치면, 소리가 책상에서 나니? 내 귀에서 나니? 안 그러면 허공에서 나니? 이 말하고 똑같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전단 향을 피웠는데, 향내가 네 코에서 나니? 안 그러면 저기 뭐고, 그 전단 향에서, 그 나무에서 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궁금하지요? 우리가 아무 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아나나, 만일 이 향내가 너희 코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땅히 코에서 나와야 할 것이네. 코가 전단이 아니고 어떻게 코 속에 전단의 향기가 있겠다고 하느냐. 또 네가 향기를 맡는다고 하면 마땅히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코 속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코가, 향내가 너희 코에서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향내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코로 맞는 것인데, 그러면 코에서 바깥으로 뿜어야 되는 거죠. 만약 코에서 향내가 나온다 하면은,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마땅히 코에서 향내가 코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코가 전단이 아니걸 어떻게 코 속에 전단의 향기가 있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향내를 맡는다고 하면 바깥에서 향내가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코에서 내뿜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바깥에 있는 냄새를 내가 코 속으로 들인다는 말인데, 이 말이지요. 지금 만일 향내가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냄새가 있기 전에도 허공이 있고 냄새가 없어진 후에도 허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허공의 성품은 항상 하니까, 허공이 만약에 그 향내가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맨날 향내도 맨날 있어야 된다. 그럼 다른 향기 하나도 못 맡을 겁니다. 그지요? 허공이 이 향내라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째서 향내에다 전단나무를 태워야만 향내가 나느냐. 그러니까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만약 향내가 전단나무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향나무를 태워서 연기가 되었으니 코로 냄새를 맡을 적에는 연기가 코로 막 들어와야, 그러니까 막 들어와야지 이 내가 향을 맡는 건데, 연기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도 향을 다 맡는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연기가 오기도 전에 향을 다 맡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켜가지고 40리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연기를 들이쉬어서 향내를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덕장 이해되십니까? 이 비유가 현대식이 아니야. 그래서 현대 사람이 말할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냥 가버릴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멀리 퍼지기도 전에 40리 안에서 그 향내를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향과 비와 냄새를 맡는 후문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냄새 맡는 후문과 향의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습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변한다. 코는 헛것이다. 코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코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다.
향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다, 향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냄새를 맡는 것은 누가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맡는다. 근데 코가 꽉 막히면 말입니다. 우리 냄새 맛 압니까? 맛 압니까? 코 꽉 막히면요. 실험을 했는데 코가 꽉 막혀버리면 양파를 먹이면 사과 맛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제로 코 되게 막히면 맛 모릅니다. 잘. 감기 되게 걸려가 코 꽉 막히면 먹어도 뭘 먹는지 잘 몰라. 맛을 못 느껴. 그러니까 이 맛이랄지 이 향이랄지 이런 거지.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연과 조건이 맞지를 안 해서 냄새는 못 맡지만 그 자체 못 맡는 그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코 뚫리면 또 맡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설근과 미지는 허망하다. 혀와 그 맛이라는 거. 아나나 네가 매일 2차례 대중 가운데서 발효를 가지고 다니다가 맛있는 우유인 소락이나 제호를 만나게 되면 소락이나 제호가 그 우유로 만든 제호는 그 우유에다가 칼분을 타서 죽같이 쓴 그 죽이라고 합니다. 미연같이 쓴 죽이 제호라고 하고 소는 우물만 그 소라고 락은 조금 더 가라앉힌 걸 락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맛있는 우유인 소락이나 제호를 만나게 되면 상미 최고의 맛이다. 상중하회 중에서 상 최고의 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맛이 허공에서 생기느냐? 혀에서 생기느냐? 아니면 음식에서 생기느냐? 우리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말입니다. 이 글에 그걸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금방 차 마셨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고구마의 맛이 있나? 내 혀의 맛이 있나? 이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주성 거사님, 고구마가 되게 맛있었는데 되게 그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입이 써요. 그러면 그 고구마 먹고 달다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아닙니다. 또 단맛을 못 느끼는 어떤 동물이 있다면 고구마를 먹었을 때 단맛을 못 느낄 겁니다. 단맛이라는 것이 뭐다? 맛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맛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막 되게 아프면 음식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입맛으로 먹거든요. 입맛 떨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막 먹으면 아이고 막 소태다 막 이러잖아요. 입이 막 까끄럽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아프면 맛을 못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입니다. 고구마를 먹었을 때 그 고구마의 단맛이 고구마에 있니? 너 혀에 있니? 이 말이에요. 근데 고구마에 단맛이 있냐? 그럼 혀가 못 느끼면 고구마 달다고 못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년 보세요. 우리 되게 아플 때 똑같은 거 먹어도 어떤 사람은 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꽃과 인연이 돼야 그럼요. 느끼고 듣고 하는 건 그렇지요. 그건 알겠지요. 네. 오늘 크게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각 현상이 일어날 때 맛이라는 미진의 출처를 찾아보자. 아나나 만약에 이 맛이 혀에서 온 것이라면 너 입속에는 혀가 하나뿐인데 그 혀가 조금 전에는 이 소락할 때 소의 맛이 되었으면 다시 흑성미를 먹더라도 마땅히 그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맛이 달라지지 않으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소를 먹었어. 소락에 소를 먹었어. 그럼 소락 맛은 알아. 근데 다시 흑성미를 먹었어. 그러면
이게 혀가 이미 소의 맛이 되어 있는데 흑성미를 먹으면 흑성미를 맛을 몰라야 하는데 또 알거든요. 소 먹을 땐 소 맛을 알고 흑성밀 먹을 땐 흑성밀 맛을 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맛이 달라진다면 혀는 한 개밖에 없는데 혀가 여러 개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하나뿐인 혀로 알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알겠죠. 혀는 하나인데 온갖 걸 다 먹으면 쓰다 달다 다. 우리 요새 보면은 여 앞에는 뭐 무슨 맛 이렇게 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 고장이 나면 어때요? 혀에 고장이 나면 몰라요. 만약 음식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만약에 아까 그 고구마가 단맛이 고구마에서 생기는 것이면 음식은 아르마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알겠느냐. 고구마 지가 단맛을 아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고구마는 멋이 없다? 아르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 지가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내가 달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수박이 당도 몇 이렇게 해갖고 마트에서 팝니다. 그죠? 근데 수박 지가 지 스스로 내가 수박이 당도가 얼마다 이렇게 합니까? 그 당도를 재는 거는 우리의 혀에 맞춰서 당도를 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고구마가 지가 우리가 먹었을 때 달다지 고구마 지가 단맛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또 음식이 스스로 그 맛을 안다면 곧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음식이 스스로 고구마가 달다 이러면은 안 하니 달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는데요. 계속 그게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죠. 헷갈리죠. 왜냐면 내가 늘 달다라고 몸뚱이가 달다 하 생각. 근데 이 능음경이 이런 말은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 눈, 귀, 코, 혀, 몸은 전부 멋이 없다. 육근은 자체성이 없다. 변하고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육근에 하는 색성향 미촉법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그렇지요? 그거를 딱 알아. 그러면 눈과 안이 만나면 안식이 생기지요. 안식 현상이 생기죠. 그것도 뭐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아는 거는 누가 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안다. 여기서 말하면 열애장 묘진 여성이 안다. 만약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네가 허공을 씹어봐라. 무슨 맛이냐? 금강거사님 허공 씹어보면 무슨 맛입니까? 맛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허공이 짠맛이라면 이미 너의 혀를 짜게 하였으므로 내 얼굴도 짜게 할 것이다. 온통 허공이 짠맛일 것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닥고기와 같이 항상 짠 허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싱거운 맛은 알지 못할 것이다. 허공도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짠맛도 느끼지 못하여 반드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맛과 혀와 맛보는 상미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맛보는 상미와 맛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맛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맨날 짜고 달고 시고 하는 것을 몸뚱이 내가 안다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건 누가 안다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신근과 촉지는 허망하다. 아나나 네가 항상 새벽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 그 인도에서 그 머리를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합니다. 내가 이 머리를 깎은 그 말하자면
내가 왜 머리를 깎았는가,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가 하고 매일 상기를 한답니다. 그러죠? 맞아, 내가 진리를,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상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만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앉으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데 라면 뭐 자고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만진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가, 출가를 했는가, 그거를 상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져서 촉감이 생길 때 어느 것이 촉감을 느끼는 주체인 능촉이냐, 손이 느끼는 주체인 능촉이냐, 머리가 능촉이냐. 이걸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마카펜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있죠. 자, 책상에 손을 딱 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차가운 느낌이 나고 또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이럴 때 책상은 책상은 그 감각이 있습니까? 책상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손이 감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이 능촉이 되고 책상이 소촉이 되는 겁니다. 능과 소. 이게 주체가 되고 책상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능촉이라는 것은 손을 딱 잡았을 때 손이 능이 되고 책상이 소가 되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 손은 색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손이 우리 손은 뭡니까? 빛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럼 이걸 누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손님이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다 손이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느껴. 근데 이 손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데, 책상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죠. 그러면 공이 공을 만지는데, 그렇죠? 빈 것이 빈 것을 만지는데, 딱딱하다, 차갑다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혜원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다 예를 들면 손을 딱 만지면 이 촉각이 이 내 세포로 연결이 돼서 내가 인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뇌도 하나의 기관이다.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뇌만 살아 있습니까? 뇌가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하지요. 만약 뇌가 그렇지 않으려면 변하면 안 되겠죠. 뇌도 변하지 않습니까? 병도 걸리고 또 치매도 걸리고 그렇죠. 여기 몇 분인가요? 몇 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기관인데 어떤 기관이냐면 지금 내가 이걸로 손을 잡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못 잡습니다. 눈으로 자료 잡을 수 있습니까? 김광영 보살님한테 합니다. 눈으로, 귀로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손으로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이라는 기관은 이런 것을 잡는 데 쓰이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뇌라는 기관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지시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뇌라는 것이 여기가 말하자면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그 통합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기 전에도 뇌가 있어야 되겠지. 몸뚱이가 죽어도 뇌는 빨빨하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뇌도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분열해서 생기는
생겨서 쭉 커서 뭐 사람 같으면 한 몇 세? 5세 이하에서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망아지 같은 건 망아지 내 봤거든요. 망아지 딱 놓는데 탁 서더라고요. 서서 딱 걷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게 다 형성이 된답니다. 뇌의 회로에서 이거 딱 설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은 못 서거든요.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판단을 하고 통합으로 하는 관제탑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뇌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왜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장 상표야. 아버지 씨를 받아서. 근데 형제가 다 다르네.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팔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 왜 다릅니까? 금강의사 왜 다릅니까? 과거의 그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르게. 왜? 회로가 다르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이 회로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회로를 바꾼다니까요. 뇌를 바꾼다니까요. 완전히.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만졌는데 손이 능이 되고 책상이 소가 돼.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했을 때 보면 손도 자체성이 없고 빈 것이야. 빈 것이잖아요. 이주성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윤하 거사님은요? 네, 빈 것이에요. 근데 책상도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헛것이란 말입니다. 모습이니까. 빈 것이 빈 것을 딱 만지는데 코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빈 것이 빈 것을 만지는데 이게 딱딱하다 차다 이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게 감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면 벌써 이제 이거를 읽을 때는 손은 자체성이 있는 거죠. 책상도 자체성이 있는 거죠.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미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책상도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야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럼 허공이 허공을 보는데 내가 내 눈도 자체성이 없고 에어컨도 자체성이 없어. 헛것이고 내 눈도 헛것이야. 그런데 에어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이 도대체 이런 시각 현상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손이 능촉이라면 머리는 촉감이 없어요. 이제 실제로 머리도 촉감이 있다. 만일 머리가 능촉이라면 손은 쓸모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 손에도 촉감이 있다. 이 말은 한 가지가 능이 되고 한 가지가 소가 되면 하나는 촉감이 알게 되고 하나는 촉감을 몰라야 되는데 머리도 촉감을 알고 몸도 촉감을 안다 이 말이죠. 손도 두 개가 다 촉감을 알게 되면 몸이 두 개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요. 근데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유는. 그죠? 그래서 머리와 손이 각각 능촉이라면 너는 마땅히 두 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머리와 손이 하나의 촉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곧 손과 머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한 몸이라면 촉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하고 손하고 각각 다르게 능촉이 돼버리면 몸이 두 개라 해야 되고, 이것이 손과 이것이 같은 한 몸이 되면 촉감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지가 촉감인데 뭐 능과 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만약 손과 머리가 두 몸이라면 촉감이 어디에 있느냐? 촉감을 느끼는 주체인 능촉에 촉감이 있다면 접촉의 대상인 소촉에는, 그게 능이라는 거는 주체고 소촉에는 이게 책상 같은 겁니다. 접촉의 대상인 소촉에 촉감이 있다면 촉감의 주체인 능촉에는 촉감이 없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촉감이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촉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또 허공이 너와 더불어 촉감을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에 있는 것도 아니야.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감촉과 몸이 한계 처소가 없으니 몸과 촉감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 능엄경이 이런 비유가 요새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만 꼭 알고 계십시오. 일체 아니비설 신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또 그게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안과 이제 또 18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안과 색이 만나서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에도 인연과 조건,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다? 묘진여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조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어리둥절하시죠? 예, 어리둥절합니다. 오늘 능엄경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